새벽 4시, 도심 한복판의 전통시장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곳은 시장 안쪽 구석, 덜차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금순내 순대국이었다. 파란 천막 지붕 아래 달린 형광등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며 겨울 새벽 공기 속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박금수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다. 75의 나이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했고 손놀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민첩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무쇠솥 앞에 서자 어제 저녁부터 끓여온 사골, 육수에서 구수한 향이 온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금순아, 또 이렇게 일찍 나왔어? 몸 좀 아껴. 옆 가게 반찬집을 운영하는 한영숙이 고개를 빼꼼 내밀며 말했다. 40년 지기 친구였다. 금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순대를 썰기 시작했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아니, 일부러 말을 아끼는 사람에 가까웠다. 가게는 작았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마다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천장에서는 여름이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했다. 하지만 금수는 한 번도 가게를 옮기거나 인테리어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순대국 하나요. 첫 손님이 들어섰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젊은 청년이었다. 금수는 능숙하게 순대와 고기, 부속을 한 그릇에 담아냈다. 국물은 뽀얗고 진했으며 고명으로 얹은 파는 신선했다. 3,000원. 금순의 목소리는 언제나 담담했다. 청년은 지갑을 뒤적이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한데요. 오늘 아침에 지갑을 안 챙겨와서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금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은 미안해하며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 먹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금순의 가게에서는 돈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정확히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금수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중에 꼭 드릴게요. 괜찮아. 금순의 대답은 짧았다. 청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가게를 나섰다. 영숙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금순아, 그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겠어. 공짜로 먹여주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데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게 뭐가 대수야. 금순의 목소리에는 어떤 자랑도 선의의 과시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한 평온함만이 깔려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다. 금수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직 일할 수 있었고 일해야 했다. 할머니. 가게 입구로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왔다. 간호사복을 입은 이서연. 금순의 손녀였다.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할머니, 또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 한다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금수는 손녀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일 안 하면 뭐해.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할머니. 서연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금순과 서연, 단둘이 사는 가족이었다. 서연의 부모는 서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금수는 이 작은 순대국집 하나로 손녀를 키웠다. 배고프지? 뭐 해줄까? 할머니가 끓이신 국 한 그릇이면 돼요. 금수는 일어나 국을 떠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순대를 넉넉히 넣은 뜨끈한 순대국이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제 돈 좀 모았으니까 가게 좀 새로 단장하는 거 어때요? 천장도 수리하고 테이블도 새 걸로 바꾸고 괜찮아.
이대로도 충분해. 하지만 서연아. 금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너 결혼 자금 모아야지. 가게 고칠 돈 있으면 내 통장에 넣어둬. 할머니는 언제나 저만 생각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잘 되는 게 할머니가 잘 되는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금수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국을 끓이고 순대를 썰고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됐을까? 서연이 낡은 서랍장을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다.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잔돈들. 금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도 장사가 안 됐네요. 이러다가 가게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돼. 금순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적게 벌고 검소하게 쓰고 남는 건 없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 저녁 6시, 금수는 가게 문을 닫았다. 영숙이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었다. 금순아, 내일 봐. 그래, 조심히 가. 금순과 서연은 나란히 시장을 빠져나왔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평범한 하루였다. 지난 40년과 다를 바 없는 그렇게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금순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통장. 그 안에는 30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금순과 서연이 사는 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다. 계단을 내려가면 낮에도 어두컴컴한 좁은 방 하나, 부엌 겸 거실이 전부였다. 창문은 작았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 겨울이면 냉기가 올라왔다. 할머니, 제가 이번 달부터 월급이 좀 올랐어요. 우리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 가요. 서연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금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고개를 저었다. 왜 멀쩡한 집을 두고 이사를 가? 여기 살만해. 하지만 여기는 너무 좁고 습하고 할머니 건강에도 안 좋아요. 괜찮아. 나 평생 이런 데서 살았어. 이게 편해. 금수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었다. 저녁 식사는 항상 간소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반찬 몇 가지. 금수는 절대 외식을 하지 않았고 배달 음식도 시키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제 생일인데 외식 한번 하시는 거 어때요? 몇 년 전 서연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금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결국 그날도 집에서 먹었다. 금순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서연이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 금수는 케이크를 사오면서도 이게 얼마나 비싼데 라고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금순의 옷장을 열면 옷이 몇 벌 되지 않았다. 여름옷 2-3벌, 겨울옷 2-3벌, 그리고 명절 때 입는 한복 1벌. 서연이 새 옷을 사드리려고 하면 금수는 손사래를 쳤다. 이거 입으면 돼. 멀쩡한데 왜 새로 사? 실제로 금순이 입는 옷들은 10년, 20년 된 것들이었다.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져도 꿰매 입고 기어 입었다. 할머니, 이 옷은 너무 낡았어요. 이제 버리세요. 아직 입을 만해. 버리긴 왜 버려. 금순에게는 버리는 옷이 없었다. 너무 낡아서 입을 수 없게 되면 그것은 걸레가 되었다. 걸레로도 쓸 수 없게 되면 그때서야 버렸다. 겨울이면 금수는 난방을 거의 켜지 않았다. 전기 요금이 아까워서였다. 할머니, 너무 추워요. 보일러 좀 올릴게요.
옷 더 껴입으면 돼. 보일러 틀면 돈 많이 나와. 금수는 두꺼운 내복을 여러 겹 겹쳐 입고 그 위에 패딩 조끼까지 입었다.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에도 보일러 온도는 최소한으로만 유지했다. 여름도 마찬가지였다. 에어컨은 있었지만 거의 틀지 않았다. 선풍기 틀면 되지. 에어컨은 전기 먹는 괴물이야. 금수는 선풍기 바람을 쐬며 부채질을 했다. 서연이 몰래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금수는 곧바로 알아채고 껐다. 장을 볼 때도 금수는 철저했다. 할인 품목만 골랐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찾아다녔다. 이거 내일까지인데 오늘 먹으면 되잖아. 반값이네. 금순의 장바구니에는 언제나 할인 딱지가 붙은 식품들이 가득했다. 브랜드 제품은 절대 사지 않았다. 무명 제품, 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만 샀다. 할머니, 이건 너무 싼 게 아닌가요? 품질이, 먹는 건 다 똑같아. 비싼 거 먹는다고 배가 더 부른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도 금수는 가장 오래된 폴더폰을 사용했다. 서연이 스마트폰을 사드리려 했지만 거절했다. 전화만 되면 되지. 이게 뭐가 불편해. 실제로 금수는 그 폴더폰으로 통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자도 거의 보내지 않았다. 이런 금순이었지만 서연에게만큼은 달랐다. 서연이 필요한 것이라면 금수는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 참고서 좀 사주세요. 얼마야? 3만 원이요. 그래, 사. 금수는 주저없이 돈을 내밀었다. 서연의 교육비는 절대 아끼지 않았다. 학원비, 교재비, 준비물비, 무엇이든 서연이 필요하다고 하면 금수는 마련했다. 할머니, 저 과외 안 받아도 돼요. 학원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내가 공부 잘하려면 과외도 받아야지. 고등학교 때 서연은 과외를 받았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다. 금수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4시 대신 3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했다. 아침 장사를 1시간 더 일찍 시작했다. 대학 등록금도 금순이 모두 댔다. 간호학과 등록금은 적지 않았다.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다. 금수는 8년 동안 단 한 학기도 빠짐없이 등록금을 납부했다. 할머니, 제가 학자금 대출 받을게요.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대출 받으면 나중에 이자 내야 해. 할머니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서연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는지 알 수 없었다. 가게 장사는 신통치 않았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 넘는 날이 드물었다. 거기서 재료비, 월세,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 할머니,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등록금을. 걱정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금수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다. 8바퀴 동안 단 한 번도 등록금이 밀린 적이 없었다. 서연이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고시 학원비, 교재비, 스터디 카페 이용료, 금수는 모두 댔다.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게요. 아르바이트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만 해. 돈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서연은 간호사가 되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서연은 할머니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벌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금수는 봉투를 밀어냈다. 내 돈은 내가 써. 할머니는 필요 없어. 하지만, 서연아, 내가 잘 사는 게 할머니한테 제일 큰 효도야. 금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서연은 울먹였다. 밤이 깊었다. 금순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금순의 눈빛만이 또렷했다. 침대 밑에는 작은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금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30년째 지키고 있었다.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작정이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봄이 왔다. 시장 입구에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할머니 가게에 들렀다. 오늘은 휴무였다. 할머니, 같이 병원 가요. 왜? 어디 아파? 할머니가요. 요즘 기침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 금순의 기침이 심해졌다. 밤에도 기침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하지만 금수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 괜찮아. 감기야, 감기. 약 먹으면 나아. 할머니, 이번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수는 손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가자. 두 사람은 동네 내과에 갔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금순의 가슴 소리를 들었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르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서연이 급히 물었다. 폐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CT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금수는 담담했다.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폐암 초기였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서연이 물었다. 입원비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그 정도 돈은 있어. 어디에 그런 돈이 있어요?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금수는 손녀의 등을 다독였다. 울지 마. 할머니 오래 살 거야. 할머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저축했어. 조금씩 모았어. 금순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됐다. 할머니는 평생 3,000원짜리 순댓국을 팔며 살았다. 자신을 위해선 1,000원도 아까워하던 분이었다. 어떻게 1,000만 원을 모았을까? 그날 밤, 금수는 침대 밑 금고를 열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오랫동안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서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 금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30년간 지켜온 약속과 손녀의 생명 사이에서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은행에 갔다. 1,000만 원을 인출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손녀 수술비야. 금순의 대답은 간결했다. 돈을 봉투에 담아 품에 안았다.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30년 약속을 저버리는 무게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금수는 2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서연은 밤낮으로 곁을 지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금수는 병상에 누워서도 서연을 걱정했다. 너 일은 괜찮아? 병원에서 뭐라고 안 해? 연차 냈어요.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할머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왔는지,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왔는지 알 수 없었다. 퇴원 후 금수는 다시 가게를 열었다. 의사는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금수는 일주일 만에 가게로 나왔다. 금수나, 아직 쉬어야지. 영숙이 놀라며 말했다. 괜찮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그래도 일하는 게 내 약이야. 금수는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할머니 편찮으셨다며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뭐 먹을래? 금수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국을 떠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가게 벽 한쪽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오늘 할 일 살기, 내일 할 일 또 살기. 서연이 써준 메모였다. 금수는 그 메모를 볼 때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해 여름, 서연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승진이었다. 수간호사가 되었다. 할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이제 월급도 올라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금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기쁨과 안도의 주름이었다.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손녀가 제 발로 설 수 있게 되는 순간. 할머니, 이제 장사 그만하세요.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아직 할 수 있어. 조금 더 할게. 하지만 건강히. 서연아. 금순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할머니는 일하면서 사는 게 좋아. 그게 내 삶이야.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고집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가을이 왔다. 금순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다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새벽 4시 대신 5시에 가게를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침대 밑에서 철제 금고가 보였다. 잠겨 있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중요한 거 넣어두는 거야.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냥 서류 같은 거. 금순의 대답이 모호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다. 할머니가 숨기는 게 뭘까? 그날 밤, 금수는 금고를 열어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쓰고 나니 남은 돈은 2억 원이었다. 30년 동안 모은 돈,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 미안해. 금수는 통장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일까? 아니면 손녀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일까? 금수는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다. 비밀은 계속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 모임이 있었다. 금순도 초대받았다. 평소에는 이런 자리에 잘 나가지 않았지만 상인회장 조은희가 여러 번 부탁해서 참석하기로 했다. 금순 씨, 오늘 꼭 오셔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모임 장소는 시장 안작은 한 식당이었다. 3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다. 금수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모임은요.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준비 때문입니다. 은희가 앞에 서서 말했다. 다음 달에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 행사를 하려고 해요. 각자 시장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금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금순 씨, 씨가 시장에서 제일 오래 장사하셨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금순에게 쏠렸다. 금순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딱히 할 얘기가 없어. 아니에요. 40년이나 한자리를 지키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영숙이 거들었다. 금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살아온 것뿐이야. 특별한 게 없어. 결국 금수는 사양했고 다른 상인이 대신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영숙이 금순과 나란히 걸었다. 금순아, 너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왜? 40년을 한결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너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냥 매일 가게 나가서 국 끓이고 손님 받고 집 가는 거지. 뭐 특별할 게 있어. 그게 특별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때려치우잖아. 근데 너는 평생을 한 길만 걸었어. 금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이 덧붙였다. 근데 금수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너 어떻게 서연이 대학까지 보냈어? 가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금순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조금씩 모았어. 안 쓰고 모으면 되더라고. 그래도 대학 등록금이 얼만데. 이상하게 너는 돈 걱정하는 것 같지 않더라. 무슨 비법이라도 있어? 비법 같은 거 없어. 그냥 열심히 일했어. 금순의 대답에 영숙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며칠 후 시장 안쪽에서 화재가 났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반찬 가게 한 곳이 피해를 입었다. 바로 영숙의 가게였다. 으악, 이를 어쩌지. 영숙은 타버린 가게를 보며 주저앉았다. 장사 도구도 재료도 모두 불에 탔다.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얼마나 손해봤어요? 복구하려면 2천만 원은 들 것 같아요. 영숙은 울먹이며 말했다. 보험은? 가입을 안 해놨어요. 보험료 아끼려고. 상인들이 한숨을 쉬었다. 금순도 그 자리에 있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영숙아, 내가 돈 좀 빌려줄게. 뭐? 영숙이 놀라서 금순을 바라보았다. 2천만 원 빌려줄게. 천천히 갚으면 돼. 금순아, 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있어. 조금 모아뒀어.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금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됐고, 빨리 가게 고쳐. 손님들 기다린다. 금수는 다음 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해 영숙에게 건넸다. 영숙은 차용증을 쓰겠다고 했지만 금수는 거절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돼. 금수나, 너 정말.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지기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소문은 곧 시장 전체에 퍼졌다. 평소 말 없고 조용하던 금순이 친구를 위해 거액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상인들은 놀라워했다. 금순 씨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순대국집 하는데 어떻게 그런 돈이. 평소에 정말 검소하게 사시더니 숨겨둔 재산이 있었나 봐. 금수는 이런 수근거림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매일 가게에 나가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았다. 한 달 후 영숙의 가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깨끗하게 단장된 가게였다. 금순아, 다 내 덕분이야. 잘 됐네. 장사 잘해. 너는 정말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금수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겨울이 깊어갔다. 금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가게를 열었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았다. 40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영숙 이모한테 돈 빌려주셨다며요? 그래,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요? 수술비로 다 쓰신 줄 알았는데 조금 남았어.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금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평생 모았으니까 좀 되지. 정확히 얼마나? 서연아. 금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돈 얘기는 그만하자.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다. 평생 3,000원짜리 순대국을 팔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 수술비 1,000만 원에 영숙 이모한테 빌려준 2천만 원. 도대체 얼마나 모은 걸까? 밤이 깊었다. 금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금고 안에는 이제 8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3억 원이었던 돈이 이제 8천만 원. 하지만 금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거야. 금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다. 손녀도, 친구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금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가야 했다. 국을 끓이고 순대를 썰고 손님을 맞아야 했다. 평생 해온 일, 마지막 순간까지 할 일. 봄이 다시 왔다. 금수는 76이 되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가끔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가게는 계속 열었다. 금수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그래. 병원은 다녀? 정기검진 받아. 의사가 괜찮대. 사실 금수는 지난달 검진에서 의사에게 경고를 들었다.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는 것. 하지만 금수는 쉬는 법을 몰랐다. 어느 화요일 오전, 금수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다. 할머니. 마침 가게에 들어오던 서연이 급히 달려들었다. 금수는 주저앉으며 서연의 팔에 기댔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서연은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금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부정맥이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다.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수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네, 할머니. 가게는 어떻게 해? 할머니, 지금 가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제가 휴직하고 할머니 간호할게요. 가게는 당분간 쉬는 걸로 해요. 금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미안하다. 왜 미안해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서연은 병원 측에 휴직계를 냈다. 병원은 흔쾌히 허락했다. 서연은 매일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금순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문병을 왔다. 금순아, 어떻게 지내? 응, 좀 나아졌어. 영숙은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말했다. 가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끔 가서 청소해 놓을게. 고마워. 당연한 거지. 빨리 나아서 다시 장사해야지. 하지만 금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2주일째 되던 날, 의사가 서연을 따로 불렀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지금처럼 무리하게 일하시면 위험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럼 일은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벼운 활동은 괜찮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하는 건 무리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밤, 서연은 금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알아. 내가 다 들었어.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장사 접어야겠지. 할머니, 괜찮아. 40년 했으면 됐어. 금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평생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3주일 후, 금수는 퇴원했다. 가게는 문을 닫았다. 시장 상인들이 안타까워했다. 금순 씨 가게 없으니까 허전하네. 그러게. 40년 넘게 있었는데. 금수는 집에서 요양했다. 서연은 복직했지만 최대한 일찍 퇴근해서 할머니를 돌봤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아. 심심하긴 하지만 책 읽으세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금수는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쉬려니 몸이 적응하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다. 금수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낮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느 날 저녁, 금수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만약에 먼저 가게 되면 할머니 무슨 말씀을 들어봐. 할머니 방 침대 밑에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서연은 긴장했다. 금고요? 응. 거기 통장이랑 서류가 있어. 할머니 없으면 내가 열어봐. 할머니, 지금 보면 안 돼요? 아니, 할머니 살아있을 땐 안 돼. 약속해줘. 약속해줘.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머니. 금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언제 가도 괜찮았다. 하지만 금수는 쉽게 가지 않았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다. 금순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회복 속도가 빠르네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그래. 금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서연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했다. 그해 겨울 서연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 같은 병원 의사였다. 할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서연은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금수는 젊은 의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생겼네. 할머니.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할머니를 말렸다. 금수는 의사에게 물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네, 어르신. 잘하겠습니다. 금수는 마음이 놓였다. 서연에게 좋은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었다. 밤, 금수는 금고를 열어 통장을 확인했다. 8천만 원. 30년 전 시작했던 3억 원이 이제 8천만 원이 남았다. 하지만 금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손녀도 살리고 친구도 도왔다. 잘한 일이었다. 금수는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비밀도, 시간도, 겨울이 깊어갔다. 금수는 77이 되었다.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연은 남자친구와 함께 금순을 찾아왔다. 할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금수는 서연과 남자친구가 다정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할머니,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서연의 말에 금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좋다. 축하해.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제 결혼식에 오시잖아요. 꼭 오셔야 해요. 그럼 꼭 갈게. 하지만 금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숨이 자주 찼고 가슴이 답답했다. 새해가 밝았다. 서연은 결혼 준비에 바빴다. 금수는 최대한 도와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1월 어느 날 밤, 금수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다. 심한 통증이었다. 서연아. 금수는 간신히 서연을 불렀다. 서연은 급히 달려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아파. 서연은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 금수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다. 의사는 중환자실 입원을 지시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괜찮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각종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금순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서연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서연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금순은 눈을 감고 있었다. 서연이 손을 잡자 금순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할머니, 서연아. 금순의 목소리는 약했다. 미안해. 내 결혼식 못 볼 것 같아.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서연아. 할머니 말 들어줘. 금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금고 열어봐. 거기 할머니 비밀이 있어. 할머니, 지금은 쉬세요. 약속해줘. 네, 약속할게요. 금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틀 후 2월 15일 새벽 4시 금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던 그 시간에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끝없이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평생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 떠났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금순을 추모했다. 금순 씨, 정말 좋은 분이었어. 평생 남 도우며 사셨지. 이제 편히 쉬시길. 영숙은 누구보다 슬퍼했다. 40년 지기 친구를 잃은 것이었다. 금순아, 먼저 가면 어떡해. 나 혼자 두고. 3일장이 끝나고 서연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작은 집, 많지 않은 물건들. 그 중에서 서연은 침대 밑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통장을 펼쳤다. 이게 뭐지? 통장 잔액 8천만 원. 서연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30년 전부터 계속. 입금자는 지역 장학재단. 장학재단? 서연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장학재단 기부 증서가 들어 있었다. 30년치, 매달 100만 원씩, 30년간, 총 3억 6천만 원. 서연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평생 순대국을 팔아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 것. 할머니.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평생 3,000원짜리 순대국을 팔며 살았던 할머니. 자신을 위해선 1,000원도 아끼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3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했다. 증서 뒷면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명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명 기부자. 서연은 증서를 가슴에 안았다. 할머니의 삶이,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평범한 시장 순대국집 할머니. 하지만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재단 이사장 최민재를 만났다. 어르신의 손녀분이시군요. 민재는 서연을 따뜻하게 맞았다. 할머니가 정말 30년간 기부하신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우리 재단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꾸준한 기부자셨습니다. 민재는 파일을 꺼내 보여줬다. 30년간의 기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단 한 달도 빠짐없이 100만 원씩 입금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을까?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평생 고생했다. 다른 아이들은 배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어르신의 기부금으로 지금까지 1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포함해서요. 120명. 서연은 숨이 막혔다. 할머니 혼자서 120명의 아이들을 도운 것이었다. 어르신은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익명을 고집하셨죠. 저희가 감사패라도 드리려고 했지만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군요. 네, 어르신께서 원하셨으니까요. 민재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건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익명 기부자님께 드리는. 서연은 편지들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익명의 기부자님께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부자님,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는 수백 통이었다. 모두 할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박금순 어르신은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다.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사시면서 남 모르게 이렇게 큰일을 하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아껴서 다른 아이들을 도운 것이었다. 할머니,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마도 손녀분께서 미안해하실까봐 그러셨을 겁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손녀분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늘 손녀 이야기만 하셨죠. 우리 서연이는 간호사가 됐다. 우리 서연이가 승진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미안함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가 나 때문에 기부를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바랐던 것. 손녀분께서 대학 다닐 때도 어르신은 한 달도 빠짐없이 기부하셨어요. 등록금 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민재의 말에 서연은 더욱 울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등록금과 장학금을 동시에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새벽 3시에 일어나 가게로 가신 날들, 겨울에도 난방을 안 켜시던 모습, 낡은 옷을 꿰매 입으시던 모습, 모든 게 이해되었다. 할머니. 서연은 할머니가 너무도 그리웠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안아드릴 수 있다면. 재단을 나서며 민재가 말했다. 저희가 어르신을 기리는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할머니께서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할머니의 방에 앉았다. 작은 방, 낡은 가구, 해진 이불, 모든 게 할머니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금고를 다시 열었다. 8천만 원. 수술비와 영숙 이모께 빌려주신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었다.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서연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돈을 할머니의 뜻대로 쓰겠다고,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다음 날 서연은 재단을 다시 찾았다. 이사장님, 이 돈을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8천만 원 전액이었다. 손녀분,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네, 이게 할머니께서 원하시던 일이에요. 민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께서도 손녀분께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이제부터 매달 기부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처럼 평생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게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민재의 눈가도 붉어졌다. 박금순 어르신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곁에 없었다. 대신 할머니의 사랑이, 할머니의 정신이 서연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평생 그렇게 살게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할머니처럼 평생. 일주일 후 시장 상인회에서 금순을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장 광장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고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늘은 우리의 친구 박금순 씨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조은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금순 씨는 40년간 이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간 장학금을 기부해 오셨습니다. 총 3억 6천만 원을. 상인들이 술렁였다. 많은 이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순대국 한 그릇 3천 원 받으시면서 매달 100만 원씩 기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은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금순 씨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추운 집에서 사시면서 그 돈을 모두 모아 다른 아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영숙이 무대에 올랐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 사진은 30년 전 찍은 거예요. 금순이와 제가 함께. 사진 속에는 젊은 금순과 영숙이 가게 앞에서 웃고 있었다. 금순이는 그때도 지금처럼 말이 없었어요. 묵묵히 일만 했죠. 근데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 가게에 불이 났을 때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차용증도 안 받고 친구끼리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눈물을 쏟았다. 금순아, 나 이제 어떡해. 내가 없는데. 상인들도 함께 울었다. 금순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장학재단 이사장 민재도 참석했다. 박금순 어르신은 저희 재단의 가장 소중한 기부자셨습니다. 민재는 장학생들이 보낸 편지 몇 통을 낭독했다. 익명의 기부자님 덕분에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부자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덕분에 간호사가 되었고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편지를 들으며 상인들은 금순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다. 어르신께서는 120명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민재의 말에 광장이 조용해졌다.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사시면서 120명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연이 무대에 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5살 때부터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엄마이자 아빠셨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였다. 할머니는 늘 가난하다고 하셨어요. 서연아, 미안해. 할머니가 가난해서 좋은 걸 못 해준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셨어요. 마음이 부자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단 한 학기도 등록금 밀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매달 100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하셨대요. 서연은 흐느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할머니가 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광장의 모든 사람이 울었다. 할머니.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숙이 올라와 서연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금순이는 알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했는지. 추모식이 끝나고 상인들은 금순의 가게 앞에 꽃을 놓았다.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가게. 하지만 여전히 금순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금순 씨, 편히 쉬세요. 고마웠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상인들의 작별 인사가 이어졌다. 며칠 후, 재단은 박금순 장학금을 새로 만들었다. 서연이 기부한 8천만 원과 재단의 기금을 합쳐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이 장학금은 박금순 어르신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민재의 발표에 언론도 관심을 가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금순의 이야기를 다뤘다. 평범한 시장 상인의 숭고한 기부, 3,000원 순대국으로 3억 6천만 원 장학금, 익명으로 30년, 밝혀진 아름다운 비밀, 기사들이 쏟아졌다. 금순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댓글에는 찬사가 이어졌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저도 기부하고 싶어졌어요. 금순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할머니의 가게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철거하지 않고 작은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께서 평생 일하신 곳이에요.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재단과 시장상인회가 협력해 가게를 정비했다. 벽에는 금순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작은 동판이 놓였다. 이곳에서 박금순님은 40년간 성실히 일하며 30년간 남 모르게 장학금을 기부하셨습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서연은 가끔 가게를 찾았다. 가게 안에 앉아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120명의 장학생 속에서, 앞으로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 속에서, 그리고 서연의 가슴 속에서 봄이 왔다. 서연의 결혼식 날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없었다. 식장 한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꼭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은 사진 앞에서 울었다. 남편이 옆에서 아내를 안아주었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응. 식은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하객들은 금순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모두가 금순을 기렸다. 고인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훌륭한 손녀를 키우셨네요. 서연은 부케를 할머니 사진 앞에 놓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서연은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매달 100만 원씩 재단에 기부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서연은 할머니처럼 검소하게 살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부금을 모았다. 여보, 이 옷 어때? 충분히 입을 만한 옷이 있잖아. 새로 살 필요 없어. 남편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이해했다. 그리고 함께 동참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절약해서 더 많이 기부하자.
부부는 함께 검소하게 살며 기부를 이어갔다. 1년 후 서연에게 아기가 생겼다. 딸이었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 금순이요. 할머니의 이름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아기의 이름은 이금순이 되었다. 할머니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금순아, 내 증조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서연은 아기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기는 아직 알아듣지 못했지만 서연은 계속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 너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아기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방긋 웃었다. 시간이 흘러 금순이가 5살이 되었다. 서연은 딸을 데리고 시장을 찾았다. 금순아, 여기가 증조할머니께서 일하시던 곳이야. 가게는 작은 기념관이 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금순을 기렸다. 할머니는 여기서 순대국을 팔으셨단다. 3,000원씩. 할머니 대단해요. 금순이는 증조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벽에는 장학생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금순이는 서툰 글씨로 편지를 읽었다. 익명의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금순아, 이 편지들은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학생들이 쓴 거야. 120명이나 돼. 120명이요? 와, 금순이는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 할머니는 위대한 분이셨어. 서연은 딸과 함께 할머니 사진 앞에 절을 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닮은 예쁜 딸도 낳았어요. 서연의 기부는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금순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서연은 딸에게 물었다. 금순아, 너도 할머니처럼 기부하고 싶니? 네, 엄마. 저도 장학금 주는 일 하고 싶어요. 금순이는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의 일부를 기부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마음은 컸다. 할머니, 제가 번 돈이에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금순이는 매달 10만 원씩 재단에 기부했다. 졸업 후 금순이는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월급의 일부를 계속 기부했다. 엄마, 저 이제 100만 원씩 기부할게요. 금순아.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딸이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30년 후 서연은 70이 되었다. 금순이는 40이 되었고 금순이의 딸도 대학생이 되었다. 3대가 모여 할머니 기념관을 찾았다. 증조할머니,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금순이의 딸이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다. 저도 엄마처럼, 외할머니처럼, 증조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서연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절을 했다. 40년 전 세상을 떠난 금순. 하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재단에서는 매년 박금순상을 시상했다. 남 모르게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다. 올해 박금순상 수상자는 시상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서연도 참석했다. 30년간 무료 급식을 제공해온 김영희 씨입니다. 수상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였다. 금순처럼 말없이 선행을 베풀어 온 사람이었다. 박금순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분께 이 상을 드립니다. 서연은 박수를 치며 울었다. 할머니의 정신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밤 서연은 할머니의 낡은 통장을 꺼내 보았다. 30년 전 기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평생 기부하며 살았어요. 서연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금순이도, 금순이 딸도 모두 할머니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마음 속에, 정신 속에, 그리고 계속되는 나눔 속에. 50년이 흘렀다.
시장은 많이 변했다. 현대화되고 깨끗해졌다. 하지만 한 곳만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금순내 순대국터. 작은 기념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인기였다. 여러분, 여기가 박금순님께서 평생 일하신 곳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박금순님은 3,000원짜리 순대국을 팔며 30년간 장학금을 기부하셨어요. 총 3억 6천만 원을요. 와, 학생들이 감탄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학생이 물었다. 대략 1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평범한 시장 상인이 10억 원어치의 선행을 베푸신 거죠.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전시물을 둘러보았다. 금순의 사진, 낡은 조리 도구, 장학생들의 편지. 선생님, 박금순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본인이 배우지 못해 고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배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대단하세요. 학생들의 눈에 존경심이 어렸다. 기념관 한쪽에는 박금순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 전시되어 있었다. 50년간 총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명단에는 각 학생의 현재 직업도 적혀 있었다. 의사, 교사, 간호사, 공무원, 엔지니어, 예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모든 분들이 박금순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부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학생들은 숙연해졌다. 한 사람의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견학을 마친 학생들은 방명록에 감상을 적었다. 박금순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기부하겠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금순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서연은 95이 되었다. 이제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서 지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할머니, 오늘 박금순 장학금 500번째 수혜자가 선정됐대요. 증손녀가 찾아와 말했다. 그래, 500명. 할머니께서 기뻐하시겠네. 서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증손녀야, 우리 금순 할머니 이야기해줄까? 네, 좋아요. 증손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앉았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0년 전 이야기. 하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할머니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셨어.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안 쓰시면서 남을 위해선 모든 걸 주셨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할머니 곁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진정한 나눔이 뭔지, 사랑이 뭔지. 증조할머니 정말 훌륭하셨네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셨어. 며칠 후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머니가 떠난 지 50년 만에 서연도 할머니 곁으로 갔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다. 박금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시장 상인들, 재단 관계자들. 서연님은 할머니의 뜻을 평생 이어가셨습니다. 민재의 아들이 조사를 낭독했다. 민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재단을 이어받았다. 50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기부하셨습니다. 박금순 님처럼. 그리고 딸에게, 손녀에게, 증손녀에게 그 정신을 물려주셨습니다. 조사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울었다. 서연의 관 옆에는 금순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와 손녀, 다시 만난 것이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곁으로 갑니다. 그동안 할머니 없이 외로웠어요. 금순이가 엄마의 관 앞에서 울었다.
하지만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의 뜻을, 증조할머니의 뜻을 계속 이어갈게요. 금순이는 일흔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달 기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딸도 손녀도 함께 1년 후 재단은 박금순이 서연 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두 사람의 정신을 함께 기리기 위해서였다. 이 재단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새 이사장이 선포했다. 박금순님과 이서연님의 숭고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재단은 이제 연간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기부자도 1000명이 넘었다. 금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한 것이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입구에는 금순의 동상이 세워졌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모습, 평범한 시장 상인의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다. 박금순 1950에 2027. 평범한 시장 상인, 위대한 기부자. 그는 자신의 전부를 나누며 살았고 그의 정신은 영원히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금순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어요. 금순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책으로 나왔고, 영화로 만들어졌고, 교과서에 실렸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금순의 이야기를 배웠다. 오늘은 박금순님에 대해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다. 박금순님은 평범한 시장 상인이셨지만 30년간 장학금을 기부하셨어요.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여러분, 작은 나눔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박금순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봐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 용돈 모아서 기부하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그 아이는 매달 용돈의 10%를 모아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금순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100년이 지났다. 금순이 태어난 지 150년, 세상을 떠난 지 100년.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박금순이 서연 장학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장학재단이 되었다. 연간 1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100년간 총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기념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금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자신도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100년 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안내자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했다. 박금순님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재산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을 향한 사랑만은 누구보다 컸죠. 그 사랑이 100년 동안 이어져 수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방문객들은 숙연히 금순의 사진 앞에 섰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금순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 젊은이가 기념관을 나서며 다짐했다. 나도 박금순님처럼 살고 싶다. 평범해도 괜찮아. 작아도 괜찮아. 진심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금순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영원히 평범한 시장 순대국집 할머니. 하지만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 박금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